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예쁘게 지읍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베이비사인 이근정입니다. 이 영상은 베이비사인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시는 어머님들과 Q&A 시간을 갖는 영상입니다. 물론 아기를 키우는 많은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은 질문과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민간요법 영상입니다. 15년 동안 베이비사인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질문들 그런 것들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배 엄마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달팽이 집을 지어요 라는 수업을 오늘 뭐 하셨나. 베이비사인 수업을 놀이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 가셔서 꼭 생활 속에서 사인을 직접 해보시고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화센터에서 매번 우유 먹을래, 뭐 더 줄까, 응가하고 싶니, 막 이렇게 계속 그 생활 속에 있는 사인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먹고 싶지 않을 때 먹다 사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는 생활 속에 있는 사인만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건 집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약간 놀이와 병행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이에만 끝나면 여타 문화센터 수업의 놀이 수업과 다르지 않겠지만 꼭 집에 가셔서 생활 속에서 사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신 분과 해보지 않은 분의 1년 뒤에 아이의 변화는 놀랍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느릿느릿 달팽이 때문에 이런 질문 받죠. 느린 아이 어떻게 키워요? 속 터지죠. 느린 아이 어떻게 키워요? 속 터집니다. 다 같이 누워있을 때는 누가 느린지 누가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집었다. 그래 우리 애는 아직 안 뒤집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어머님들.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 덕에 성질이 급한 아이는 좀 빨리 뒤집거나 빨리 기거나 이런 부분이 좀 기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가 좀 느린 아이도 있고 느긋형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키울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이 보채지도 않고 좀 아이가 오히려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엄마를 거꾸로 기다려주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기질이 느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아기 때는 되게 순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속이 터지십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늦으신 분들의 애간장은 사실 되게 눈물 흘리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아이가 순했기 때문에 자극을 덜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극을 덜 주거나 말을 많이 건네지 않거나 아이가 좀 느리니까 그게 기다려준 게 아니라 아이가 오히려 순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낸 동안에 말을 많이 못 해준 경우가 많고 저희 조카는 엄청 까다로웠고 애가 너무 짜증이 심했고 너무 잘 울어가지고 항상 손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극을 많이 준 아이들 경우에는 좀 언어 발달이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는 힘이 좀 많이 높은 경우인데 그것도 또 짜증이 많다고 해서 또 두뇌 발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매치는 아니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고요. 여기 이제 200명 아이들이 있으면 200명 아이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집안이 다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케어하는 것도 다르고 또 그 아이가 첫째나 둘째나도 다르고 사실은 1대1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런 성장 과정은 같은 집에서 태어나도 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고 하는 거는 아이들 상황마다 처해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는 참 맞지 않는 경우가 육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느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애간장이 타고 주위의 말에 솔깃솔깃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저도 이제 좀 둘째가 느린 아이였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느려요. 지금도 느리고 그게 빨리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질이 약간 느리고 좀 천하태평인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실수는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실수해도 도전해라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이가 신중한 것은 좋은데 저를 보시면 약간 도전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진취적이고 여행 가자 하면 그냥 배낭여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작은 아이는 좀 모험심이 없고 좀 두려워하고 이게 많은데 그게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리고 좀 생각을 좀 오히려 깊게 하고 그리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이러는 게 좀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태교까지 가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똑같은 것 같은데 첫째랑 둘째랑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태교까지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느린 아이들 경우 그래서 저기 좀 더 이제 과학에나 아니면 병적인 거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못 드린 그런 이야기, 숨은 저의 이야기,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1000명 회원이 넘으면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아직 민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제가 비밀 알려드릴까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래보다 말을 잘 못하고 느린 아이 보면은 이제 24개월이 지나면서 약간 우리 애가 느린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3살, 만 3세, 4세가 돼서 이제 정말 느리다 싶으면 이제 늦은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도 계속 늦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6개월 때에 언어의 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갭을 따라잡기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점점점 벌어지거든요. 언어는 언어를 낳고 또 그 언어가 언어를 생성하고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폭이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언어를 기초적으로 딱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24개월 이미 수용 언어가 되게 높게 많이 형성이 되고 24개월부터 36개월에 이제 발화되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그 문법적인 거를 완성시키면서 아이들이 발화하고 3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진짜 엄마 아빠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막 구사하잖아요. 그때 벌써 말 잘하는 아이와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뒤늦게 알면 좀 많이 따라잡게 애를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정말 엄마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듯이 떠들어 주거나 또 아이가 미친 듯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절대 스트레스 주면 더 말 안 해요. 이 시기에는 절대 스트레스 주면은 입을 꼭 다물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긴장하고 있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이런 거를 눈치채지 않게 하면서 아이랑 정말 즐겁게 놀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 속상하잖아요. 마음적으로 속상하고 왜 그래? 대부분 뭐 EBS 같은 거 우리가 보거나 또 뭐 그런 아이가 달랐어요. 뭐 이런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속상해서 아이 앞에서 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아이들이 사실 말을 좀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하는 것도 알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말을 많이 못 해줬구나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엄마들의 2배, 3배, 4배, 5배 내가 말을 해주리라. 하지만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더 많은 엄청난 말을 얘기해 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언어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갑자기 문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성인이라고 성인 영어를 배운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직 그때 그 시기에 또박또박 단어를 듣지 못하고 엄마랑 하나하나 익히는 걸로 과정을 쑥 빼먹어서 24개월이 됐다면 이거는 컵이야. 물이 들어있는 컵이야. 엄마가 꿀꺽꿀꺽 물을 마실까? 너도 마셔볼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활 속에서 또박또박 그 사물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때 베이비 사인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컵 이렇게 컵도 보여주시고 사인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이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말이 좀 늦거나 좀 느린 아이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림이에요. 부모님이 걔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주시고 안 되면 이제 바로 엄마가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봐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아이가 갖지 않도록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다려 주시되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되 내가 티 안 나게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언어 폭발이 24개월 지나서 된 것처럼 우리 아이는 30개월 이후에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다려 주시되 절대로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24개월 때까지 말을 많이 못 해줬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서 지금 또래의 엄마들보다 내가 아이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언어를 3배, 4배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절대로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기다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걸 6살 때, 7살 때 유치원 가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잡지 못하면 언어가 걔네들 어휘만큼 확 따라잡지 못하면 초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말이 늦지? 얘가 왜 말을 안 하지? 얘가 아는 걸 또 말을 하는 것과 수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래도 약간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24개월, 36개월 이때 아이가 좀 또래보다 늦는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야기해 주시되 말씀드린 거 반복,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엄마도 스트레스 좀 내려놓으시고 여유 있게 하되 반드시 많이 해주셔요. 언어적인 양이 부족한 거예요. 네. 양이 채워져야 질로 넘어갑니다. 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질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있는 시간에 절대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핸드폰 주지 마시고 엄마랑 눈 아이 컨택하고 엄마가 손동작, 아이의 손동작, 아이의 제스처, 몸 이런 거를 말로 자꾸 표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Q&A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을게요. 저희 아이도 언어 발달이 느렸고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또 다 여러 가지 병적인 요인도 있기도 하고 또 엄마의 잘못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도 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걱정되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는 데까지 또 제가 경험한 것까지는 얼마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